안녕하세요. 강경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월 21일에 서울 성모병원에서 발표했던 AO 프린시펄 세미나인데요. 영 서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어드밴스드한 내용은 좀 뺐고요. 이제 초반 좀 몇 년 정도 경험 있으신 분들 상부경추도 해보고 싶으실 텐데 이 상부경추에서 아나토미컬 피폴스 앤 세이프티니까 뭘 조심해야 될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부분 조심하면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게끔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 안 되죠. 버테브라다리, 블리딩 컨트롤, 신경 손상, 뭐 신경관은 넓기 때문에 신경 손상은 잘 안 일어나는데 어쨌든 뭐 조심은 해야 되겠고 한 두서너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러닝 오브젝티브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잘 돼 보이거든요. 원은 굳이 픽세이션 할 필요 없이 뺐고 2, 3에서 0, 2, 3 퓨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증상이 상당히 넥페인 좀 심하신 부분이 있어서 잘 됐다고 항상 잘 된 게 아니다.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포지셔닝이 기본입니다. 포지셔닝이 잘 안 되면 수술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좀 복잡한데 호수슈 사용할 수 있겠고 그냥 스폰지 같은 거, 트랙션, 가드는 웰통, 다 바이벡터죠. 이쪽으로 당겼다가 나중에 퓨전할 때 위쪽으로 당기면서 두 번 당기는 벡터를 바꿔가지고 로도시스 만들면서 퓨전하는 거죠. 트리포드 픽세이션 쓸 수 있겠고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스폰지 사용하고 있고 트랙션이 필요한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트랙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드웰통을 하게 되면 이게 붕 뜨게 되면 이게 삽입을 하다가 약간 로테이션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지를 받친 상태로 저는 가드웰통 당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가장 이제 퓨전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퓨전돼 버리면 이제 바꿀 수가 없겠죠. 얼라이먼트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야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시야가 돼 버리면 평생 위쪽을 보시고 사시거나 아니면 좀 숙여야 되거나 땅을 보시고 사시거나 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앞을 봐야 되면 허리나 무릎, 뭐 하체, 관절염 같은 게 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드는 웰통만 공중에 띄워놓고 하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좀 되면서 사크를 삽입될 때 좀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히 OC, 5012 퓨전할 때 각도를 약간 플렉션하게 되면 스웰링 디피컬트가 아주 심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재수술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특히 012 퓨전할 때는 이 각도 얼라이먼트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적이겠냐? 수술 전에 스왈로잉이랑 시야가 괜찮잖아요, 보통. 아프거나 뉴럴로지가 있어 수술하는 거지 시야나 스왈로잉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디포미티가 있으면 디포미티는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디포미티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약간의 인스테빌리티라던가 뭐 불편감 정도가 있는 정도라면 프리옵 엑스레이로 그냥 맞춰주는 정도 내에서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프리옵 스탠딩 라테럴 엑스레이를 참고해서 수술장에서 시야물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맞겠다. 플렉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익스텐션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에서 비교해 되면 뭐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SVA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머리 뒤통수 가장 튀어나온 부위하고 소라식의 에이펙스를 거의 맞춰줘야 합니다. 라미노플라스티 같은 걸 할 땐 더 플렉션 시켜서 상관없겠죠. 뒤를 좀 최대한 넓혀준 상태에서 디컴프레션도 하면 편한데 퓨전을 하게 되면 이 상태로 이 자세에서 만약에 퓨전하게 되면 이거는 SV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럼바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를 이용해서 당겨주면서 교정하면서 고쳐줄 수가 있는데 서비칼은 뭐 약간의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확확 당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하게 당긴 경우 뭐 또 포라멘이 좁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를 로드가 뭐 약하기 때문에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자신 없다 포지션 그런 풀이업 그냥 자세 그대로 뭐 주름 같은 거 약간 생길 수도 있는 대부분 잘 생기지 않고요. 만약 주름이 생기면 등 같은데 테이프 같은 거 좀 더 붙여서 주름만 좀 없애고 수술하면은 처음 들어갈 때만 이 시점은 조금 불편하지 벌리고 나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상태로 프리업 사진에 거의 맞춰라. 약간만 플렉션 되면 이제 SV가 많이 깨지는 걸 보이시죠? 수술장에서 특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드 플레이트 각도. 이 하드 플레이트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드 플레이트가 보이기 때문에 이 하드 플레이트 각도를 보고
지금 자세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시야가 어느 정도 볼 수 있겠구나. 스펀지를 살짝 낮춰가지고 눈을 살펴봐서 시야가 바로 볼 수 있는지, 땅을 보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C01 인스트루멘테이션 관심이 있어 하실 부분인데, 먼저 오시피탈 픽세이션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O는 C0는 표절할 수 있으면 뭐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답입니다. 일단 디스펑션이 너무너무너무 심하고요. 그다음에 너니뉴레이트도 상당히 심합니다. 올드에이서 보통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관리도 잘 안 되시고 수술하시고 수술 아웃컴이 이 좋은 아웃컴이 이렇게 퍼센티지로 봤을 때 높다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인스테빌리티가 있거나 바지랄 인베이전이 심하거나 뭐 아니면 제로 원 오해가 심하거나 먼저 각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어퍼 서비칼하고 로어 서비칼 3번, 7번 제로 원 2고요. 3번, 7번 각도를 비교하게 되면 밑에가 한 25%, 위에가 75%, 3대 1 정도 됩니다. 아래 각도는 럼바랑 다르죠. 거꾸로죠. 럼바는 4, 5, S1이 거의 3분의 2죠. 서비칼은 4분의 3이 제로 원 2다. 위쪽 각도가 훨씬 크다. 로테이션 잘 알고 있죠. C12가 50%인 거. 제로원이 거의 110도 중에 50도 정도입니다. 원투까지 합쳐지면 60도니까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션, 로테이션까지 합쳐지면 제로 원투를 퓨전해 버리면 플렉션 익스텐션, 로테이션까지 합쳐서 디스펑션이 아주 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술을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아주 잘 된다고 하더라도 디스펑션이 상당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감수하지 못한다면 이 수술 팔로업 하시는 동안 계속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계속 컴플레인 받으실 겁니다. 그것도 좀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술 전에 명확하게 음, 환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누스가 세지탈 사이누스랑 트랜스버스 사이누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OP죠. 익스터널 오시피탈 프로투베런스가 여기니까요. 요 밑에다가 플레이트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요 위치 시키면 특별히 문제 없고 가운데가 두껍기 때문에 가운데다 삽입하면 되고 라테랄은 뭐 더 여유가 있으면 삽입하셔도 되고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가운데 세 개만 잘 삽입이 되게 되면 특별히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플레이트 뭐 다양한 종류 사용하셔도 되겠고 잘 위치시킨 다음에 드릴링하고 테퍼한 다음에 스크류, 로드, 어셈블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원, 투 퓨전인데 스크류 삽입이 뭐 어렵다면 어려운데 생각보다 또 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긴다 하더라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한번 처음에 시도하신다면 접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어려운 케이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어려운 케이스 하지 마시고, 구조물도 크고, 남자분들이 구조물들이 보통 더 크겠죠. 구조물도 크고, 뭐, 하이라이팅 버테브라 아테리도 없는 그런 좀 수술하는 거랑 뭐, 아래쪽이나 뭐, 소라코 럼바 하는 거랑 큰 차이 없을 정도로 뭐, 구조물도 좀 괜찮은, 뭐, 문제가 물론 있어서 수술은 하지만 그 문제 말고 다른 부분은 수술하기 쉬운 케이스를 선택을 하셔서 유료적 쉽게 좀 접근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좀 어드밴스 된 다음에 어려운 케이스를 하시는 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와이어링이랑 트랜스 아티큘러 스크류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뭐 강의에는 들어 있는데 세그멘탈 픽세이션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 와이어링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게 항상 스크류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셀비지 프로시저로 어떻게 만약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안 되면 뭐 와이어링도 하고 봉그라프트도 하고 여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원투 사이에 봉그라프트해서 양쪽 로테이션 익스텐션 안 되도록 익스텐션 블럭한 다음에 와이어링 하면 되는 거니까 스크류가 뭐 한쪽만 됐는데 한쪽이 잘 안 된다. 뭐 필요하면 와이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저는 퓨전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버테브라들이 하이라이팅 버테브라들인데 대부분 이렇게 지나가면 좋은데 점점 안쪽으로 파고들죠. 파고들다가 이렇게 저희가 스크류를 이렇게 삽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삽입하는 이 타입 4에서 안쪽까지 하이라이팅 버테브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하이라이트 버테브라들이 한 10에서 20%까지 돼 있는데 뭐 생각보다 한 10명 수술하면 한두 명 정도 생길 수 있다. 특히 RA에서 많으니까. RA 환자분이 또 여성분들이 많죠. 여성분들이 구조물이 작고 하이라이팅 버테브라도 많고 RA도 많고 뼈도 약하고 이러니까
특히 체구가 굉장히 작은 여성분들 하이라인 워테브라 있다, 아텔이 있다 그러면 그땐 상당히 긴장을 좀 하시고 수술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무스죠. 이스무스가 5mm 이하면은 하이라인 워테브라 아테리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3.5mm 스크류를 쓰거든요. 그래서 3.5mm면은 나머지가 1.5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도 한 1mm씩은 남아야지 저희 스크류를 이렇게 삽입할 거니까 이 검은색 별표 위주로 G로 삽입을 할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5mm 이하다 그러면 1mm도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크류 거의 시한 보고 삽입하는데 위에는 C2에 어퍼 콜텍스 최대한 얇게 남긴 상태에서 그냥 뭐 회 뜨듯이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서 콜텍스만 딱 남기고요. 그게 가장 위쪽에서 삽입되는 거니까 그 위쪽으로 삽입되면 버테브라들이 하이라인은 버테브라들이 있더라도 살짝 피할 수 있겠죠. 컨버지를 좀 많이 주고 최대한 위에 콜텍스에 붙여서 삽입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이 커팅할 때 어느 게 커팅은 저 예전에 초창기 때는 비기너 있을 때는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이 라테랄 C2의 라테랄 콜텍스에 저스트 3mm, 2mm, 3mm 정도 컷을 하니까 거기서 CT를 봐서 이 네로한 그 페디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수술 진행하시면 됩니다. C12 퓨전 결과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함스라는 분. 그래서 C12 퓨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덕션도 잘 되고 C12는 로드 밴딩 거의 안 해도 된다고 돼 있고 가능하면 긴 스크류를 삽입하고 앞쪽 너무 뚫면 이제 앞쪽에 C1에서는 뭐 캐로티드 아테리 뭐 손상 줄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안지오그래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어드밴티지 거의 없고요. 그래서 C12 삽입할 때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좀 조심스러운 블리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인데 C2 러브루트랑 갱글리온 지나가고요. 베너스 굉장히 커다란 베너스 플렉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바이폴라로 좀 이렇게 조금씩 슈링키지 시키세요. 충분히 슈링키지 시켜도 뭐 설사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러브루트 인저리가 된다 하더라도 뭐 예전에 죄송합니다. 시트 러브루트 자르고 수술도 했었잖아요. 뭐 없어도 자르고도 수술하는데 이거 뭐 인조리 줄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한 C1, 2 사이를 이렇게 슈링키 시켜서 우리 수술을 방해되지 않도록 스크류나 봤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하시면서 예전에는 요 시트를 자르거나 이거 최대한 밀면서 라테랄 매스 스크류 삽입했었죠. 근데 좀 약하니까 당연히 C1 포스트 링이 이렇게 두꺼우면 이 사이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두꺼운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얇기 때문에 아래쪽 콜텍스를 이렇게 살짝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너칭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게 되면 슈페리어 쪽에 슈페리어 C1의 슈페리어 콜텍스 쪽에 버테브라 테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브레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 아래쪽은 건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쪽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아래쪽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보비를 하더라도 아래쪽 1.5cm 이상 바깥쪽으로 하지 말라는 게 위쪽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래쪽은 상관없고 걱정은 된다. 그럼 뭐 전도도 될 수 있으니까 프리어로 조심스럽게 한 1.5cm 정도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바깥쪽으로 살살살 밀면서 페리오스테알 엘리베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이고 2고요. 이 버테브라들이 다이섹션 하고 프리어를 잘 막고 있죠. 아래 위 다 막고 수술하셔도 되고 뭐 거리적거리는 거 없으면 위쪽 버테브라들만 잘 막은 다음에 수술하셔도 되고 위가 넓어서 안 닿는다. 뭐 안 막고 수술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상관하니까 수술하니까 상관없겠고요. 그래서 아래쪽 콜텍스를 이렇게 들어갈 위치를 이렇게 푹 뚫어줍니다. 콜텍스 너무 딱딱하면 스크류가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스크류를 엔트리 포인트를 최대한 넓게 해주는 게 조금 팁이라면 팁이고요. 또 한 가지는 C1을 할 때 이 소프트 티슈가 자꾸 밖에서 걸리적거리면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서 다이버즈로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패러렐 정도로 보통 삽입하게 되는데 C1을 패러렐은 약간 컨버지 정도 하는데 이게 되려면 바깥쪽에 소프트 티슈가 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50피탈 쪽도 충분히 다이섹션 해주고 아래쪽도 걸리적거리지 않을 정도 소프트 티슈 걸리지 않을 정도로 다이섹션 해주고 수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스크류 삽입 방향이죠. C1을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 안테리어 아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안테리어 아치의 한 3분의 1, 3분의 2 기준으로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전에 염석 교수님이 발표했던 중요한 논문인데 위쪽으로 삽입하게 되면 C12, 아니 01의 파셋 조인트 바이올레이션 하게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 딱 한 케이스 이 팁을 그냥 위쪽으로 이렇게 삽입했거든요. 안테리어 링 어퍼 3분 2분의 1 정도로 했더니 수술 후 한 2년째까지 계속 로테이션을 할 때 불편하신 거예요. 플렉션 이스텐션 로테이션을 움직이실 때. 이유를 처음엔 몰랐는데 제로 원 사이에 파셋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삽입을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스크류는 팁의 한 50% 기준으로 해서는 3분의 1 정도, 40% 이하로 논문에서 나와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에 스크류 삽입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 더 아래쪽 가게 되면 C 1, 2 사이에 사실 바이올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어차피 퓨전할 거니까 아래쪽은 삽입해도 뭐 바이올레이션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걸 조심해라. 페디클 스크류, 파스 스크류, 라미나 스크류. 파스 스크류가 이 그림은 좀 잘못됐는데 여기 길면 안 되겠죠. 길면 안 되고 버테브라텔이 직전까지 해서 이 오른쪽 아래쪽 그림처럼 빨간 색깔처럼 요 길이를 잘 잰 다음에 아래쪽에서 좀 더 각도를 아래쪽까지 다이섹션하면 소프트 티슈 다이섹션은 좀 많이 하게 되겠지만 스크류는 더 길게 할 수 있겠죠. 좀 더 호라이존탈 한다면은 요 길이를 잘 재서 버테브라텔이 들어온 홈 부위 이전까지 사이즈까지 딱 잰 다음에 콜텍스 뭐 뚜르랑 말랑한 그 정도 길이까지만 딱 한 다음에 그 삽입 길이만큼만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페디클 스크류 해보고 안 되면 파스 스크류 해보고 안 되면 뭐 라미나 스크류 하셔도 되니까 페디클 스크류 하고 위치가 포지션이 잘 안 나오면 조금 더 다이섹션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파스 스크류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고 너무 소시스 다이섹션 하기 싫으면 라미나 스크류 한쪽 세그멘트 스크류 한 다음에 반대쪽 라미나 스크류 하셔도 C12 퓨전에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사진이 중요한 사진인데 제일 많이 이제 버테브라 때 인저리 받는 부위가 이 부위죠. 화살표 부위 두 군데. C1의 라테랄에 1.5cm 벗어났을 때 어퍼 콜텍스, C2의 라테랄, 숄더 부위에서 라테랄 사이드. 여기서 튀어나와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위로 올라가서 C1 버테브라 어퍼 콜텍스 버테브라들이 그룹을 지나서 브레인 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C2의 라테랄 사이드 보비로 다이섹션 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고 C1의 어퍼 콜텍스 위쪽 다이섹션 할 때 거기는 페리오스탈 엘리베이션으로 조금씩 밀어서 예, 보비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왼쪽 하이라이팅 버테브라 아테리가 있을랑 말랑한 정도입니다. 4.41이니까 아주 좁진 않은데 조금 함부로 했다가는 좀 아래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케이스죠. C1 포스텔 아치 스크류는 그래서 너치 테크닉으로 가운데가 3.6이니까 3.5mm 스크류를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치 테크닉 아래쪽 콜텍스를 걸쳐서 쭉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C2의 스크류는 라테랄에서 컨버지를 많이 주고 딱 여기 상태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 상태로 들어가면 이게 뭐 맘대로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은데 안 되면 라테랄보다는 안쪽 미디알이 더 안전하죠. C1, C2는 아시는 대로 캐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코드 인절이 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미디어 콜텍스 뚫어도 됩니다. 네. 심한 경우 뭐 뚫고 지나가도 뭐 코드 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저는 안쪽에 훅으로 살짝 대놓고 안쪽을 많이 뚫는데 살짝 뚫었는데 뭐 코드 인절이 주지 않는다, 데미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고요. 너무 많이 뚫게 되면 이제 좀 방향 바꿔가지고 살짝 컨버지 적게 주고 이렇게 수술 진행하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시암으로 쭉쭉 들어가면서 길이 측정하고 가능하면 원도 그렇고 투는 바이콜텍스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은 바이콜텍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C1이고요. C2고 이게 크라니알이고 아래쪽이 오른쪽이 카우달입니다. 그래서 왼쪽 C1의 라테랄 사이드 접근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바깥쪽 소프트 티슈를 이렇게 다이섹션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1 스크류 들어갈 자리 이런 데가 이렇게 얇거든요. 얇은 경우가 많아서 충분히 다이섹션을 하고 아래쪽은 전혀 문제되지 않죠. C1에 위쪽이 문제되니까 위쪽을 다이섹션을 잘 해서 프리어로 딱 프로텍션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괜찮고 그게 싫으면 아예 C1 위쪽은 아예 건들지 않고 해야 됩니다. 지금 C2에 미디아 콜텍스 위치를 포지션을 해 놓는 거고요.
미디얼 코텍스, 라테랄 코텍스 표시를 해놓고 미디얼 코텍스, 라테랄 코텍스 그 딱 사이로 중간으로 딱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로 지금 훅이 들어간 이 위치에서 버테브라텔이 라테랄 사이드 버테브라텔이 나오거든요. 요 사진은 제가 좀 자세히 요 위치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C2에서 위쪽에 어퍼 쪽에 사이드에 콜텍스를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되면 잘 방리하게 되면 쑥 들어가면 이제 C12 조인트를 어프로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인트가 뭐 아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플루이드가 좀 굿시아웃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 환자는 다행히 C12 사이가 좀 넓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쉬웠던 편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쑥 들어가면 이제 그 안쪽에는 위험한 구조물들은 없기 때문에 C2랑 베너스 플렉수스 아까 슈링키 시켰던 게 자꾸 거리적거리긴 하는데 살짝 미른 상태로 안쪽에 카트리지 디누데이션 제일 얇은 벌을 이용해서 카트리지 살살살살 긁어내서 이제 C12 퓨전 시키면 훨씬 퓨전 레이트가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오토를 꼭 띄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는 오토는 띄지는 않고요. 여기다가 알로본으로 좀 높여야 되면 좀 굵기가 있는 알로본을 좀 삽입해서 위치를 알로 콜텍스칼 본을 삽입해서 위치를 좀 높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캔슬러스 본이라던가 오토 로컬 본들이 있죠. C12 퓨전인데 저는 본이 만약에 필요하면 3나 4까지 좀 열어가지고 3, 4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좀 따다가 거기다 삽입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C1으로 다시 올라가면 미디알 코텍스죠. 코드가 이 안쪽에 있는 거고 미디알 코텍스 마진 확인하고 트랜스버스 포라멘 트랜스버스 포라멘 미디알 사이드까지 딱 표시를 해서 이 사이가 이제 캐디클 포스텔 아치가 스크류가 들어갈 수 있는 부위죠. 위쪽을 잘 버테브라텔이 있는 부위를 마킹을 하고 프로텍션 하면서 아래쪽 콜텍스는 위험하지 않다고 돼 있죠. 그래서 피 블리딩 컨트롤만 좀 조심하면서 버를 시험하면서 그냥 쭉 들어가면 됩니다. 버는 아까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버가 들어가시면서 안테리어 아치의 로어 하프 정도, 더 정확하게 한 3분의 1, 전체 한 3분의 1 아래쪽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 C01 파세 바이올레이션 잘 안 되게 되니까 그래서 반대쪽 같은 경우는 저 환자의 이제 포스를 왼쪽 서서 시암이 반대에서 들어오면서 보게 되거든요. 반대에서 보면 이제 컨버지 각도가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소프트시 걸려서 다이버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소프트티슈 다이섹션 하고 그다음에 카트리지 디누데이션 한 다음에 본을 충분히 어플라이를 하고 예전에는 이 오토본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프트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BMP 쓰고 있습니다. BMP를 좀 묻혀서 콜텍스가 이제 덮여 있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신경 인플라메이션 되는 거가 좀 적은 것 같고요. 이걸 제가 이제 한지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컴플리케이션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안테리어는 저는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문헌상에서만 안테리어 BMP에 컴플리케이션 된다는 얘기는 들었었고, 포스테리어는 이게 덮여져 있어서 그런지 그 정도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뭐 만약에 필요하면 BMP는 정도는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특히 제로 원투는 퓨전 레이트가 상당히 더 낮아지기 때문에 제로 원투 할 때 본 그래프트 할 수 있는 그 위치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래프트를 할 수 있는 본을 익스포저를 최대한 많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디콜티케이션 충분히 해주고 수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안테리어 아치에 왼쪽 그림 보시면 안테리어 아치 아래쪽 방향으로 C1이 잘 들어갔고 C2도 이렇게 삽입했고 로드 어셈블리 해서 삽입 잘 된 걸 볼 수 있겠고 오른쪽 스크류는 아래쪽에 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오른쪽 스크류는 거의 패러하게 들어갔고 왼쪽은 요걸 좀 피한다고 컨버지를 조금 더 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줘도 될 뻔했죠. 근데 라테랄 살짝 버테브라텔이 그루브 들어온 거를 살짝 콜텍스를 인볼브한 것 같기도 한데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 컨버지를 좀 많이 주면 그 끝에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끝에 방향을 좀 더 컨버지를 줬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퍼 얼라이먼트가 중요한데 왜 갑자기 어퍼 서비컬에서 얼라이먼트냐? 얼라이먼트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로 퓨전이 들어가게 되면 얼라이먼트 잘못 맞춰주면 디스펑션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퍼 서비컬 제로 1, 2랑 로우 서비컬 3번, 7번 사이에 명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어퍼 서비컬이 하이퍼 로도틱하게 되면 로우 서비컬 각도가 줄어들고요. 전체 각도는 똑같기 때문에 위쪽이 칼포틱하면 위쪽이 로더스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재택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이미지 하나로 NEGM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카이포틱하게 약간 이게 얼핏 봐서는 칼포트 많이 됐나?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지 않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소프티슈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오른쪽 기도는 굉장히 얇아집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그러면 같이 오로페링제어 스페이스 자체가 좁아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소알로잉 디피컬트가 심해서 리비전해서 좀 다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로 발표를 하셨었고요. 이 보시게 되면 맨 왼쪽 R하고 F거든요. 리트렉션하고 플렉션 자세에서 이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오르페링지알 스페이스가 굉장히 왼쪽의 정상에 비해서 오르페링지알 스페이스가 제일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렉션 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리트렉션 하는 자세에서도 오르페링지얼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플렉션 하거나 뒤로 딱 당겨지는 차렷 자세죠. 그게 딱 당겨지는 등 펴고 딱 그 자세도 오르페링지얼 스페이스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걸 각도를 그럼 어느 정도 측정해야 되냐? 맥그리거 라인 기준으로 O, C2, 로어, 바디의 각도를 재서 10도 이상, 수술 전하고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37%, 거의 40% 이상 오로페링지아 에어웨이 스페이스가 좁아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논문들은 많죠.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도 보시게 되면, 일단 오른쪽 사진 보시게 되면 하드 플레이트가 약간 플렉션이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여기가 각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O2 앵글이 이 각도 쟀던 게 수술 전하고 비교했을 때 디퍼런스가 5도 이상 줄어들게 되면 플렉션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멀 스왈로잉의 문제가 5도 이상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수술 중에 퓨전 각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특히 OC 퓨전 할 때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앞쪽은 OC2 퓨전 뒤쪽은 포스테리어 콜텍스 부위 오시피탈 콜텍스 부위랑 C3, 4 파셋 각도를 재서 한 110도 정도가 평균, OC 각도는 한 15도 정도가 평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것보다는 이제 환자의 수술 전 엑스레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술 전 스탠딩 엑스레이고 수술 중에 시암으로 측정했을 때,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면 저도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냥 이 포지션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수술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불편감은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하드 플레이트 또 한 가지 하드 플레이트 각도를 보시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이 환자분이 어느 정도 시야를 지금 가지고 있구나. 수술 전하고 비슷하구나 아니구나 이거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각도를 측정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 탄젠트 투 하드 플레이트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하드 플레이트 각도가 가장 수평선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터로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편한 방법이 아주 없기 때문에 하드 플레이트 각도를 봐서 하드 플레이트가 수술 전에 뭐 호라이존탈한 정도다 그러면 수술 중에서도 퓨전하기 직전에 다시 호라이존탈 정도를 맞춰서 수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 케이스인데요. 오, C1이 오시피탈에 붙어 있는 C1 어시밀레이션이고요. 그래서 1하고 2 사이에 인스테빌리티가 생겨서 ADI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션도 약간 하고 ADI 붙인 다음에 제로, 2, 3, 1에는 스크류 굳이 삽입하지 않았고 수술을 했고 수술에 거의 3년째 돼가는데도 목 통증이 심하세요. 그래서 뭐 목 통증이 심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자세히 봤는데 OC2 각도를 봤더니 수술 전에 한 1도 남짓이셨는데 수술 후에 15도로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익스텐션 된 거죠. 보시면 하드 플레이트는 인스테빌리티 때문에 그런지 하드 플레이트 호라이존탈 정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위쪽 어퍼 서비칼이 증가되면서 로우 서비칼은 좀 감소가 또 됐죠. 26도에서 12도로 됐으니까 14도가 줄고 어퍼 서비칼은 1도에서 15도, 14도가 딱 정확하게 반비례로 증가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익스텐션 자세에서 약간 익스텐션 자세에서 고정이 돼 버렸으니까 수술 이후에 점점 시간이 더 지날수록 적응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익스텐션 된 자세 때문에 불안정성 때문에 아까는 거꾸로죠. 플렉션 때문에 스왈로잉이 불편한 것처럼 익스텐션 되게 되면 이게 뒤를 자꾸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음, 지나실 때 좀 쉴 때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다가 쉬셨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목에다 힘을 자꾸 줘야 되니까 숙이고 있다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수술 전 OC2 앵글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고요. RA 10년 되셨고 심한 서비컬 페인입니다. 주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퍼 서비컬 퓨전, 특히 제로까지 퓨전의 경우에 뭐 바질라 인베이전이나 좀 더 이제 문제가 신경학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12와 50피탈 귀 뒤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보통 7점, 8점 아, 나 아파서 이렇게 못 살겠다. 할머님들이 수술하시고 싶으시겠어요. 막 80세 할머님이신데 제발 수술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이분들 보시면은 이제 제로 원 사이에 오른쪽에 OA가 심하고 ADR가 인스타빌티가 좀 심한 편이어서 수술을 결정을 했고 제로하고 원, 투 이렇게 퓨전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ADR가 수술 후에 약간 벌어져 보이는데 이거가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되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각도를 이제 수술 제가 마지막에 시험으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더 당기려면 좀 당길 수도 있었는데 그게 당겨지게 되면 각도가 좀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보시게 되면 OC2 앵글은 27도에서 27도 거의 똑같고요. 포스테리어 50피토, 서비컬 앵글이 116도에서 114도, 115도 정도, 114.5도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수술 전하고 이분은 C1에서 많이 눌리는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C1을 엄청나게 당길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각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디스펑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고요. 포지셔닝 가장 편하고 이로운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버테브라들이 왜 전쟁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버테브라들이 뭐 조심해야죠. 뭐 어쩔 수 없고 넌 도미넌트 랩들이 만약에 인저리 준다 막으셔도 됩니다. 도미넌트 아트리가 문제니까 도미넌트 아들이 특히 인저리 주지 않도록 그분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얼라이먼트가 생각보다 50 퓨전할 때는 엄청난 디스펑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신경 쓰시고 수술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고요. 문제 있으신 분들 뭐 여기 동영상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